자, 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기업들의 은밀한 속사정을 전달해드리는 대기업 멘토 황우준입니다. 자, 오늘 티플렉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소송 전 파국으로 치닫나? 라고 제가 이제 기재를 해놨는데, 티플렉스 자체 회사만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권이 있었는데, 이게 3월 달에 있었던 주주총회에서 있었던 안건입니다.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서 어떠한 사건들이 발생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왜 이게 회사 내부 사정으로도 참 어지럽고 의견이 규합되지 않는지, 그것과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죠.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빠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지고 있는 와중에 시장이 진정되고 난 후에 반등에 대한 포인트가 있을지, 이거 한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부터 봐야 되는데, 이 회사 자체가 과거에 히토류라든지 비철금속, 뭐 희귀금속, 뭐 혹은 남북경협해가지고 자원개발 테마로도 엮였던 이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 회사에서 다루는 매출 자체가 여기 보이시죠? 스테인리스랑 희소금속의 94%의 매출액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액 자체는 530억 원이 발생을 했고, 지난 분기보다는 줄어들었지만은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자에서 흑자 전환은 상당히 좋게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2분기에 대한 데이터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2분기의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은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데이터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보면 되고 있고, 한 가지 이제 회사 자체만으로 좀 이벤트가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 제가 이제 여기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등의 소유사항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7월 15일 날 두 개가 올라왔습니다. 그 밑에도 훨씬 더 많은데 지금 이게 중요해서 이것만 갖고 왔어요. 일단은 이 내용이 무엇이냐? 첫 번째 이제 내용 안건을 열어서 보게 되면은, 여기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의 주요 임원들 있잖아요. 대표이사라든지 상무이사라든지 회사 자체의 중요한 안건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 흔히 말해서 이제 좀 파워가 있는 사람들은 주식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주식이 변경될 때는 실시간은 아닙니다만 공시를 꼭 띄워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공시가 나왔는데, 과거에 7월 3일 날 나왔던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분이 지금 부사장님이시거든요. 김대섭님께서 67만 주를 갖고 있고, 이게 총 주식 비율 대비했을 때 2.77%의 비중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7월 15일 약 2주 만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30만 주가 됐고 9.77%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변화된 게 요거거든요. 160만 주 정도인데, 요거 잘 기억하세요. 요 정도 이제 주식이 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밑에 있는 거는 김영국님이신데, 이분은 대표이사로 계세요. 그래서 과거에 변동이 상당히 없었죠. 2017년도 10월 25일 그때까지, 그리고 2024년 딱 지금 약 7년 만에 변동이 발생을 한 건데, 이게 주식을 파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7.71%의 비중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400만 주 정도 갖고 계셨는데, 이게 169만 8천 주가 시장에 풀렸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너무나 정확하게 서로 주고받고 한 건데,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숫자가 좀 다르더라도, 다르게 숫자가 조금 다르면은, 주식 숫자가 좀 다르면은, 뭔가 이유가 있었고 서로 그냥 우연치 않게 날짜가 맞았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똑같은 날 한날 한시에, 그리고 7년 만에 변동이 나왔는데 이렇게 똑같은 숫자의 주식이 오고 갔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좀 파악하고 들려고 하는데, 이 티플렉스라는 회사 자체는요, 여러 가지 주주들이 상당히 많이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김씨일가가 이제 지배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면 되는데, 과거에 3월 달에 이제 주주총회가 열렸어요. 그때 이제 주총이 열리게 되면은 새롭게 회사에 끌어고 갈 임원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합당한 인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주주라면 누구든 참여가 가능하지만은 뭐 거의 가는 사람들은 없다고 보면 되고, 정말 이제 대주주분들 아니면은 아무튼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안건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회사 방향성도 좌지우지하는 그런 뭐 프로젝트를 공개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때 그런 것도 포함해서 뭔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임원들에 대해서, 이사들에 대해서 한도, 그러니까 보수에 대해서 한도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증가시키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게 40억까지
한도를 40억까지 줘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승인이 되었거든요. 주총 자체에서는. 근데 A1 자산관리라는 회사 측에서 이 티플렉스 측에 주식을 많이 보유 중이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제 나오진 않는데 아마 전환사채든지 뭔가 이제 특별관계로 해가지고 보유 중인 것 같습니다. 뭐 주주 명부에는 딱히 기재가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소액 주주로 해가지고 몇 주를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좀 특이한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이분들이 이걸 보고 나서 법원 측에다가 이거 무효소송 소장을 제출을 했어요. 왜 제출을 했느냐? 자, 요거 이날 요 세 분이 새로운 이사님들로, 그러니까 새로운 임원들로 이제 확정이 땅땅땅 되는 거죠. 재선임이 했고 신규 선임 이렇게 되신 분들. 근데 이때 나왔던 내용들이 3월 주주총회에서 새로 중임된 김영국 대표이사 그리고 신규 선임된 김영남 사내이사는 이 사람들은 이미 특별 이해 관계인에 해당이 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의결권을 제한을 해야 하지만은 이게 의결권이 빼고 카운트가 안 되고 포함이 돼서 이 안건이 통과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안건은 본인들이 보수 상향에 대해서 본인들이 투표해서 본인들이 승인시켰다라는 거는 이거는 맞지 않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사들의 보수 한도액이 40억으로 증가를 하게 된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회사의 여러 가지 이익들이라든지 잉여금들이 남게 되면은 이걸 조금 더 이사님들, 회사를 운영하는 운영진들, 임원들은 더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주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게 현물 배당으로 나와야 될 돈이었는데 이게 이사들의 보수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혹은 회사가 방향이 성장하는 방향이 아니라 일단 자체는 임원들의 보수 먼저 챙기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이 지금 접수가 돼가지고 6월 달쯤 이제 접수가 되었으니까 지금 8월이죠. 8월 5일 정도 지나고 있는데 이게 결과가 하루아침에 뚝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이게 주주 친화 정책으로 펼쳐질지 아니면은 그대로 승인이 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어느 부분에 서로 공방을 분명히 할 텐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나올 결과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사이에 대응을 해야 되느냐? 지금 제가 주식을 하게 되면서 코로나 이후로 역대급으로 변동성이 엄청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차트를 2023년도 10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보게 되면은 큰 틀로 봤을 땐 우리나라 증시도 미약하지만 우상향을 그리고 가고 있긴 해요. 근데 이 우상향의 패턴을 그리고 갈 때 지금 여기 보면은 오늘 이 검은색 라인이 20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200일 이동평균선. 그 20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왔어요. 그만큼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지수 자체가 7월 11일 대비했을 때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몇백 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400포인트 가까이, 300포인트 가까이 빠진 상황인데 이거는 올해 들어서 가장 큰 낙폭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4% 가까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웬만한 기업들의 호재가 아닌 이상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닝 서프라이즈 대박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힘들 겁니다. 설령 대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누군가 이제 적극적인 매수가 나가기보다는 매도가 혹은 관망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판단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 비중을 늘려가지고 쇼부를 본다거나 이건 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개념에서 벗어난 여러 가지 무빙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지금 뭐 내가 이제 이번에 무릎을 잡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아예 몇 달 쉬고 오는 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방향이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 제가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한다 한들 월가에 있는 친구들보다 정보력이 뛰어나겠습니까? 없겠죠. 근데 그 친구들도 지금 계속해서 틀리고 있고 전망에 대해서 이 회사 저 회사 의견이 되게 팽배합니다.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느 한쪽에 될 거다 라는 베팅보다는 확실해지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여러 증권사에서 실전 투자 대회를 열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상위 1%를 기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만큼 위든 아래든 어디에 베팅을 한다라기보다는 쉬어가는 게 조금 더 전략적인 선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